반갑습니다. 이영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교류 회로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장 교류 회로망을 펼쳐 주시고요. 페이지로는 15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회로망에서는 여러 가지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또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로망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전원 회로, 그 다음에 회로망 계산하는 방법, 중첩의 정리, 태분항, 노턴, 밀만, 상반, 보상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51페이지, 151페이지에 회로망의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회로망의 기하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회로망은 회로, 여러분 잘 아시죠? 회로는 RLC가 전원을 포함해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가 회로라 하고, 그것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대서 우리가 회로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잠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그 회로망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회로망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첫 번째 회로망, 회로망입니다. 망에서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노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노드, 영어로 NOD입니다. 노드는 우리가 마디라고도 하고요, 또는 절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점 전이법, 마디 전이법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된 곳, 그것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치라고 있습니다. 가지라고도 하거든요. 브랜치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 또는 지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소자나 전원이 있는 하나의 회로선, 회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루프라는 게 있고요. 또 좀 더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루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루프는 페로라고도 합니다. 페로. 그리고 루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페로망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좀 그런가요? 여기가 R1이고 R2고 C고 L이고 여기가 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디는 일단 노드는 어디가 노드냐면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된 곳이죠. 예, 여기가 연결돼 있죠, 그죠? 잠깐만요. 예, 여기가 연결돼 있죠, 그죠? 예, 지금 R1과 R2가 또 C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연결돼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기를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해석법에서는 주로 이 마디를 기준으로 전압을 세워서 전압식과 전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디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이렇게 한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여기도 마디가 될까요? 예, 여기도 마디가 되겠죠. 여기까지 한 가지, 요게 하나의 브랜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쪽도 하나의 브랜치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브랜치. 요 가지도 요것도 브랜치가 되겠죠. 요걸 브랜치라고 하겠죠. 그리고 요것도 브랜치가 되겠죠. 요것도 브랜치가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마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요 부분은 우리가 마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디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요 부분, 여기는 마디가 아닙니다. 예,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니까 여기도 마디가 아닙니다. 여기도 마디가 아닙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제가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는 마디 아니고 여기도 마디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그럼 마디와 브랜치는 정의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될 게 이제 루프죠. 루프는 이렇게 막혀 있죠. 이렇게 망이 서로 막혀 있는 것, 이것을 하나의 폐로 또는 루프랍니다. 전류가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하나의 폐에 막혀 있는 루프가 된다고. 그래서 폐루프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폐루프가 지금 두 개죠. 뭐 이렇게 또 흐른다면 이것도 하나의 폐루프가 되고요. 그죠? 또 이렇게도 폐루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크게도. 그죠? 예, 그렇게도 폐루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교류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이렇게 마디, 노드 또는 브랜치, 루프 뭐 이런 용어도 세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잘 적용해서 회로하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디, 가지, 뭐 나무는 잘 저희들은 적용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쓰는 용어가 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의 등가 회로라고 있죠. 자, 전원의 등가 회로에서는 지금 뭐 크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는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 전압의 경우에 직렬로 연결되면 두 개를 합한 것과 같고, 전류원은 병렬인 경우에는 두 개를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회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원의 등가에서는 두 번째로 전원의 등가 회로는 전원의 경우는 전압원이죠. 전압원과 전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그러죠. 예,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원.
이거는 반대로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전압은 주로 동그라미 모양 이런 모양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리거나 뭐 이렇게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그립니다. 예, V라고 표시하거나 뭐 E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류원은 동그라미에 화살표를 썼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게 I의 뭐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압원의 경우에는 직렬로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공간상으로 만약에 직렬로 두 개의 전압원이 있다. 예. 여기가 V의 1이고 여기가 V의 2라고 하면 이런 회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전압원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전압원으로. 그래서 이거를 V 다시라고 하면 이거는 V의 1 더하기 V의 2의 전압을 합친 것과 같은 하나의 전압원으로 등가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가화라는 것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류원의 경우는 하나는 안 되고 직렬은 안 되고 병렬인 경우에 전류원은 병렬로 주로 주어지면 이 전류원은 하나의 전류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가 I2고 여기가 I1이라면 이것을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I 다시인데 이것은 I1 더하기 I2를 이렇게 그려서 등가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전원의 등가회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회로망을 해석하는 것은 전원과 이 수동소자로 구성된 회로의 전류 전압을 구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결국은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회로망에서 이 전류 전압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지로전류법, 네, 지로전류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폐로전류법, 그 다음에 절점전이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로전류법은 지도의 전류를 임의로 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폐로는 망의 폐루프를 각각 망에 대해서 어떤 KVA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절점전이법은 기준 전압을 정해서 거기에 상대적인 전압에 대한 어떤 전류 전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설명하기보다 예제를 가지고 풀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의 158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몇 페이지로 158페이지에 있거든요. 58페이지 예제 5-2를 보시면 전류 I1, I2, I3를 지로 전류법, 폐로 전류법 및 절점 전이법으로 사용해서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회로를 보시면 우선 전원이 두 개지요. 하나는 4V고 하나는 6V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전압이 상쇄되겠죠. 예, 전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원이 더해져 가지고 4V, 6V면은 이게 합이 10V가 되겠지만 이게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있을 경우에는 하나가 만약에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4면 얘는 마이너스 6V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이 큰 쪽에서 전류를 하나를 잡았을 때 전류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전류 흐르는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풀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지로 전류법, 지로
지로 전류법이죠. 그래서 지로 전류로 우선 자, 지로라는 것은 이제 브랜치 가지를 말하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저 여기서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예. 루프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루프고, 그죠? 여기가 루프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지고, 이렇게 부품이 서로 만나는, 두 개 이상이 만나는 지점을 마디라고 한댔습니다. 그죠? 마디라고 한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절점이라고도 합니다. 마디 대신에 절점이라고 합니다. 또 마디 해석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지금 우리는, 지로 전류법이죠. 그래서 지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지로가 있고, 그죠? 요렇게 또 한 지로가 있고요. 요렇게 또 한 지로가 있고, 총 3개의 지로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지로에 전류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로 전류를 주어진 대로 I1이라고 하고, 두 번째도 주어진 대로 I2라고 하고, 세 번째 것도 I3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전류의 처음 방향, 우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잖아요. 전원의 공급되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임의의 방향대로 결정하고, 부호를 가지고 만약에 부호가 반대가 되면 전류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자, 지로 전류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지로 전류를 먼저 정하고, 자, 지로 전류를 정했죠. 정한 다음에 KCL을 적용한댔습니다. KCL은 뭡니까? 키르호프츠의 1법칙,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양과 같다. 어디에서? 마디에서, 절점에서. 예, 절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망에서 KVL을 적용한다. 각 망이라면은 요렇게 하나의 망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망이죠. 그럼 여기 망에 해당되는 거는 저는 4V, 잠깐만요, 6V, 그 다음에 요 3옴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전압이 나오겠죠. 여기도 2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전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KVL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지로 전류를 정한댔으니까 지로 전류는 일단 I1, I2, I3를 정했습니다. 그죠? KCL을 적용할게요. 어디에서? 마디에서. 여기 마디는 요겁니다. A가 마디 또는 여기가 절점이 되는 겁니다. 절점. 이런 걸 마디 또는 절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지로 전류에서 지로 전류를 정해서 KC를 적용해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마디에서는 유입되는 것은 지금 I1과 I2가 유입이 되고 I3는 유출이죠. 그죠? 그래서 I1과 I2가 합쳐져서 뭐가 되죠? I3가 됩니다. 자, I3를 이항해 가지고 우측변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I1 더하기 I2 넘어가면 빼기가 되겠죠. I3는 0. 연립 방정식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망에서, 각 망에서 첫 번째 망, J1 망. J1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회로의 하나의 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망로 해석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J1에서 J1 망에서 뭐를 적용해요? 예, KVL을 적용해 볼게요. 자, J1 망만 딱 떼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그려 볼게요. J1 망만 따로 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4V입니다. 그죠? 여기가 6V고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3옴일 겁니다. 그죠? 3옴이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가 안 지워지네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쪽 지로는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3
3가 되고 2였습니까? 2네요. 여기가 I1입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망만 떼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망에서 지금 키르요프 제2법칙을 적용하면 전원이 두 개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마이너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4 일단은 여기에 ohm의 법칙은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2ohm에 흐르는 전류가 I니까 2ohm 곱하기 까만 거로 하겠습니다. 2ohm 곱하기 I의 1 더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류 I도 방향이 반대죠. I1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I2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I2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돼요. 더하기에 3 곱하기 마이너스 I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4V 마이너스 6V와 같아야 되겠죠.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는 전원은 각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압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게 키르요프 제2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원부고 여기가 전원부죠. 이쪽이 부하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왼쪽은 전류로 오른쪽은 전압을 둬야 되니까 요걸 조금 바꿔 볼게요. 자, 2i 1 그죠? 빼기가 되겠죠. 이제 3i2 i3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을게요. 플러스 제로에 i3입니다. 그죠? 는 뭡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위에 거랑 요거랑 일단 틀은 같아졌죠. 그죠? 예. 세 번째 J2망에서 또 KVL을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일단 그림 안 그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공급되는 6V가 지금 어디 저항 3 0.8에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 3에는 전류가 좀 같죠. I2랑 I3가 서로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3 곱하기 I2 더하기 0.8 곱하기 I3는 뭐하고 같아야 돼요? 6V랑 같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요걸 그대로 적겠습니다. 3 I2 플러스 0.8 I3는 6V. 이걸 또 같은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0 곱하기 I1 플러스 3 I2 플러스 0.8 I3는 6V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적어 볼게요. 예, 다시 조금 식을 좀 내리겠습니다. 예, 이 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적으면 첫 번째 거는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가져와 볼게요. 그냥 제가 첫 번째 게 요거죠, 요거 그죠? 예, 요거 하고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두 번째 거 또 복사해서 하나 가져오고 세 번째 거 복사해서 또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식이 지금 이렇게 식이 됐죠? 그럼 요거 없앨게요. 요즘만. 자, 요런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네. 조금만 더 당길까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줄을 맞출게요. 식이 만들어졌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왼쪽은 i만의 항이고 우측은 숫자로 돼 있죠. 여긴 전압입니다. 그죠? 전압이죠. 예, 전압. 그래서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그죠? 이런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행렬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게 교재에 158페이지에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렬식으로 이걸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여기가 전부 다 1, 1이죠.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2고 마이너스 3이고 0이죠. 2, 마이너스 3, 0.
그다음 여기는 0, 3, 0.8이죠. 0, 3, 0.8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1차 행렬 I1, I2, I3 이렇게 적고 이것은 뭐하고 같다? 0, 마이너스 2, 6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풀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우선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그것도 3차 행렬이잖아요. 3x3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크레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알면 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입법으로 이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대입법을 가지고 뭐 이런 2, 3으로도 가지고 이거 대입하면은 이거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 행렬식으로 구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제가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제가 생략하고 추가로 영상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니 얼마가 나왔냐면 I1은 좀 진하게 됐죠. I1은 1.04A가 됐고 I2는 1.36A가 됐고요. I3는 2.4A입니다. 그죠? 2.4A. 이렇게 일단 구해졌습니다. 예, 다음은 패로전류법입니다. 패로전류. 근데 이 패로전류는 앞에 그 지로전류법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요. 지로전류법에서도 망에서 KVL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이때 망에 적용할 때는 각각 지로에 잡은 전류를 가지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2번에서 보시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패로 전류로 임의로 정한 J1, J2를 하나의 전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패로 전류법에서는 이 I1 이건 다 무시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계산할 때는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J1과 J2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일단 각 망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망만 해볼게요. 첫 번째 망은 요게 하나의 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첫 번째 망이 요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죠? 여기 첫 번째 망이잖아요. 그죠? 예.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예. 이렇게 여기가 6V고 여기가 3ohm이고 여기가 2ohm이고 여기가 4V입니다. 자, 이때 I1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전류가 J1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KVL 킬로요프 제2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V1이 되고 뭐 V2가 되고 여기가 V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이 여기 걸린 전압이 V의 4라고 한다면 V4 3 더하기 V3 더하기 첫 번째 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망 J1 망에서 V3 더하기 V4는 뭐합니까? V1 더하기 V2가 돼야 되겠죠. 공급되는 전압 그죠? 이게 공급 전원이고 요거는 부하 전원이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식에서 보면 V3는 J가 전류니까 3 곱하기 J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요 3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보시면 J2가 나중에 흐를 거 아니에요. J2가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죠. 색깔이 좀 그런데 J2는 요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래서 J2는 요 방향으로 흐르는 J2도 있고 요 방향으로 흐르는
J1도 있어서 두 개를 상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V3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 곱하기 흐르는 전류가 J1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J2는 마이너스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 3홈에서는. 그러니까 요 회로상에서 보면은 J1과 J2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J1은 이 방향이고 J2는 이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되겠죠. 만약에 내가 J2의 망을 반대로 잡았다면 그냥 더하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잡았고, 그리고 V4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J1 4 J1은 자 V1이 4V면 V2는 마이너스 6V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거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러면 3, 4니까 이게 7이네요. 7. 아, 4가 여기 2입니까 이게? 여기 2네요. 그죠? 5네요. 5. 그죠? 예. 5 J1 마이너스 J2는 마이너스 2. 요런 식이 되겠네요. 요 식이. 그죠?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죠? 아, 3입니까? 여기 왜 빠졌네요.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3이 여기 배분이 돼야 되니까. 그죠? 예. 요 식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 망에서 두 번째 망을 한번 그려 볼게요. 두 번째 망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0.8옴이죠. 0.8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V고, 자, J가 어떻게 흐릅니까? J도 똑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요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까 J1은 어떻게 흐르고 있었어요? J1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죠? 여기 전류의 저항 3에 요 방향으로 J1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 반대편에서. 자,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하면 요걸 V1이라 하고 요걸 V2라 하고 여기를 V3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V 이게 이제 두 번째로 J2망이죠. 그죠? V2 더하기 V3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V1이랑 같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V2는 얼마예요? V2는 J1 밖에 안 흐르니까 여기 J1망이니까. 그죠? 예, J1망이니까. 그래서 V2는 그냥 0.8에 J1이 되고, V3는 자 이때는 J2입니다. J1이 아니고. 그죠? J2가 플러스 방향이고 J1은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J의 2 마이너스 J1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J2니까. 기준에 대해서 J1은 반대 방향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거꾸로 6V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6V의 부호가 반대, 플러스에 있으면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면 6V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됩니까? J1은 여기 J1이 J2겠네. 그죠? J2고. 그죠? 네, J1은 3 J1이네. 그죠?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8 J2가 되고 는 6이 되겠네요.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결국은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하나는 5J1 마이너스 3의 J2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3J1에 플러스 3.8의 J2는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J1, J2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다른 식을 안 써도 되는데 책에는 또 행렬식으로 했죠. 자, 일단 행렬식 푸는 방법은 제가 별도 영상을 드리니까 거기서 푸시고요. 여기서는 J1, J2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J1을 구하면 J1이 얼마냐 하면 1.04가 나온답니다. 제가 일단 계산은 안 해봤는데 교재에 있는 전류식으로 제가 일단 답으로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2는 얼마가 나오냐면 2.4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J1과 J2가 각각 나왔다면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이 회로에서 J1이 1.04고 요거는 2.4라고 하면 J1은 I1하고 같죠? 지금 그죠? J2는 I3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은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I1이 J1과 같으니까 방향도 같고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되고 1.04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J2는 뭐와 같아요? J3랑 방향도 같고 한 가지밖에 없고 하니까 역시 I3가 J2가 되고 2.4 암페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서 구했던 거랑 지금 같겠죠. 그 다음에 I2는요. I2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전류가 I2와 같은 방향은 J2죠. J2가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I2도 이쪽 방향이고 J1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J2 마이너스 J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2는 어떻게 된다? J2 마이너스 J의 1 이렇게 하면 2.4 마이너스 1.04 해가지고 몇 암페어죠? 1.36 암페어. 자,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당초에 잡았던 이 전류의 방향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잡았던 전류의 방향이 다 바르게 잡아졌다는 거고 또 여기서 나온 결과와 같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답이 제대로 풀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수식에서 뭐 이상한 건 없나요? 예, 아무튼 그렇게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회로 전류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점 전위법이라는 건데요. 자, 절점 전위법은 어떻게 되냐면 마디의 임의의 전압을 정하고 그 전압식으로부터 키로요프 제2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제 5-2의 마지막 방법인데요. 자, 지금 요 절점을 요 A라는 지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는 0V라고 잡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0V로 기준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0V이고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에 걸리는 즉 0.8ohm에 걸리는 전압 요렇게 걸리는 전압 있죠. 요 걸리는 전압 여기를 V의 A라고 해서 요 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요 A 전압은 결국은 이쪽의 전압입니다. 이쪽의 전압 아시겠죠? 예, 이쪽 0.8에 걸리는 전압 요걸 0.8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기준 전압을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VA라고 절점의 전압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부터 전류 I1, I2, I3는 임의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하나의 방향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방향으로 정해 가지고 전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류 I1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I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봤을 때 I1이라는 것은 4V가 공급되어서 2ohm의 I2I1이라는 전압으로 소비가 되고 2I1이라고 전압이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전압이 VA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식이 4V가 공급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2i1 더하기 VA가 맞잖아. 이 좌측 우측 이쪽 전압을 VA라고 했으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VA가 합쳐진 게 4V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자, VI는 그대로 둡니다. I2 입장에서 이 회로를 봤을 때, 요 회로를 봤을 때, 요렇게 회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3옴의 소비가 되고 3옴의 소비되는 것은 3I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전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V는 3I2 더하기 VA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되는 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이 전압 제로에서 VA까지 전압, 그죠? 제로에서 VA까지 전압, 요 전압하고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면 요 공급되는 전압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VA라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VA라는 식은 결국은 요 I3가 요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0.8의 I3가 되겠죠. 그죠? 제가 요쪽 전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 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1번에서부터 어떤 식이 나오냐면 1번에서부터 자 4는 2i1 더하기 v의 a인데 여기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i1은 4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자 그리고 i1은 어떻게 됩니까? 2를 넘기면 양변을 2로 나누면 4 마이너스 v라는 그 책에 있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식이 이상하네요. va 첨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뭡니까? 6은 3i2 플러스 va죠. 역시 3i2를 남기고 6 마이너스 va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양에서 다시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되겠죠. i2는 3분의 6 마이너스 v의 a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그대로고 va는 0.8 i3에서 i3는 바로 구해주죠. i3는 0.8분의 va입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보면 va만 구하면 i1, i2, i3가 다 구해지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는 이걸 KVL로 구했죠. KVL로 구했고 두 번째는 KCL 네 번째라고 할게요. 네 번째는 KCL을 적용하는 겁니다. I1, I2, I3 식에 대해서. 그러면 요 지점, 요 마디에서 A 지점에서 즉 A 지점에서 마디죠, 마디. 이 마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I1과 I2가 유입되고 그죠? I3는 유출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I1 더하기 I2는 뭐와 같아? I3와 같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식을 풀어서 넣어도 됩니다. 이 식에 넣어도 되고 이 식을 변화시켜서 I1 더하기 I2 마이너스 I3는 0. 이 식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식을 다 대입을 해서 요거 있죠. 요식, 요식, 요식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알겠죠? 그렇게 대입을 하면 뭐가 구해진다? VA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 I1은 어떻게 되죠? 요식을 다시 적으면 요식을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I1은 2분의 4 마이너스 VA 더하기 I2는 3분의 6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0.8분의 V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나눠야죠. 2분의 4니까 요거는 2 마이너스 2분의 그죠? VA가 되고 요거는 3분의 6이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VA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또 마이너스 0.8 VA입니다. 는 0 그죠? 그럼 요식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VA 마이너스 3분의 VA 마이너스 0.8분의 V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부호를 다 일치시키면 책에 있는 식과 같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VA라는 것은 1.92V라는 전이차가 나오는 거죠. 이 지점의 전압이 1.92V, 즉 0.8에 걸리는 전압이 1.92V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식들로부터 다시 내려와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다시 내려가면 I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얼마예요? 4 마이너스 1.92V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4A 나올 거고, I2는 3분의 6 마이너스 1.92V 하니까 이건 얼마 나와요? 1.36A 나올 거고, I3는 0.8분의 1.92 하니까 2V 넘겠는데 2A 넘겠죠? 2.4A.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절점 전이법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아두시면 이 회로망에서 전류를 구하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서 지금 과제물을 제가 드릴게요. 요 과제물 4주차 과제물 제가 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 X1, X2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카페에 과제물 제출하는 곳에다가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파일로 올리시든지 모두 수기로 작업하세요. 손으로 작업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